우주 어딘가 또 다른 지구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특별하지 않다. 끝없는 우주에서 수천억 개의 별들 중에 지구만이 유일한 생명이 있는 행성이라 생각하는가? 오늘 우리는 그 궁금증을 따라가 본다. 우주의 눈동자 15억 년의 격차.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올려다볼 때마다 우리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한다. 저 별들 중 우리처럼 숨쉬고 사랑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가 있을까? 지구는 우주에서 단 한 번의 기적일까? 아니면 수많은 별들 중 하나의 패턴일 뿐일까? 나사는 이미 6,000개가 넘는 외계 행성을 발견했다. 이것은 하나의 분명한 사실을 알려준다. 지구형 행성은 생각보다 흔하다는 것.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지구만이 예외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가정 1초 지구의 문명. 만약 우리보다 15억 년이나 더 오래된 별 케플러 452 주변의 행성 케플러 452b, 즉 지구 2.0의 생명이 존재한다면 어떨까? 그 행성은 지구보다 조금 더 크고 질량은 5배나 된다. 그만큼 내부열이 오래 유지돼 자기장과 지각 활동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 즉 생명에게 훨씬 유리한 환경이라는 뜻이다. 지구보다 15억 년 더 앞선 시간, 그들은 이미 우주 문명으로 발전했을 수도 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은 1400광년 떨어진 곳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까? 만약 그들이 우리를 향해 망원경을 들이댄다면 그들의 화면에는 1300년 전의 지구, 1차 세계대전과 핵실험, 그리고 초기 TV 신호가 포착될 것이다.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메아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이야기는 인류가 우주를 향해 던진 가장 외로운 질문이자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찾는 여정이다. 챕터 1 존재의 질문. 우리는 왜 우주를 바라보는가? 밤하늘을 응시하는 행위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습관이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이유를 찾는 본능이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은하계의 변두리에 떠있는 수많은 평범한 별 중 하나일 뿐이다. 과학은 이미 이 지구 중심적 사고를 무너뜨렸다. 우리는 특별하지 않다. 나사의 탐사선들은 지구 크기의 행성이 우리 은하에 수십억 개나 있을 가능성을 보여줬다. 특히 적색외성, 태양보다 작고 붉은 별들은 우리 은하의 별 중 75%를 차지한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구역이 자주 발견된다. 즉,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우주에서 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전히 페르미의 역설은 남아있다. 그토록 많다면 왜 아무도 보이지 않는가? 과학자들은 그 침묵을 대여과기 가설로 설명한다. 즉, 생명체가 지적 문명으로 발전하기까지 넘기 어려운 벽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 벽은 우리의 과거에 있었을 수도 있다.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하는 과정이 우주적으로 매우 드문 일이었을 가능성 말이다. 아니면 그 벽은 우리의 미래에 있을지도 모른다. 핵전쟁, 환경 파괴, 혹은 스스로 만든 기술에 의해 문명이 사라지는 시점 말이다. 우주가 침묵하는 이유는 어쩌면 경고일지도 모른다. 챕터 2 과학의 차. 지구와 닮은 별을 찾는 방법. 과학자들은 하늘을 단순히 보는 대신 정확히 측정하기 시작했다. 별빛이 주기적으로 희미해지면 그 앞을 무언가가 지나간다는 뜻이다. 이걸 트랜시법이라 한다. 별빛이 미세하게 흔들린다면 그건 보이지 않는 행성이 별의 중력을 살짝 당기고 있다는 신호다. 이건 복사속도법이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찾아냈다. 이제 제임스 웹 망원경은 그 행성들의 대기를 분석하고 있다. 빛 속에 섞인 가스의 조합을 통해 그곳에 생명 활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산소와 메탄이 동시에 많다면 그건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신호다. 이 조합은 자연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지금 수백 광년 떨어진 별의 대기를 훔쳐보며 그곳에도 숨결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 챕터 3 발견된 희망.
지구를 닮은 행성들의 목록. 케플러 452b, 일명 지구 2.0. 지구보다 15억 년 더 오래된 초지구다. 그곳에 생명체가 있다면 지구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강하게 진화했을 것이다. 혹은 행성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구조물 다이슨 스피어를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트레퍼시트 1, 작은 붉은 별을 도는 7개의 행성. 그중 3곳은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리. 이 행성들은 한쪽은 항상 낮, 한쪽은 항상 밤이다. 하지만 그 사이 영원한 황혼 지역에는 생명이 살 수 있는 완벽한 온도가 형성될 수 있다. 이건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관측된 데이터다. 우리는 우주의 기적이 아니라 우주가 반복하는 하나의 패턴일지도 모른다. 챕터 4 우주의 침묵. 드레이크 방정식과 희귀한 지구. 과학자들은 말한다. 은하 속 지적 문명 수를 계산하는 식 드레이크 방정식. 수천억 개의 별 중 행성을 가진 별의 비율, 그중 생명이 생길 확률, 지적 문명으로 발전할 가능성. 그 모든 걸 곱하면 숫자는 놀랍게도 하나일 수도 있고 100만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어떤 숫자든 우리는 아직 그들을 만나지 못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를 일부러 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걸 동물원 가설이라 부른다. 우리가 스스로 성숙해질 때까지 그들은 단지 관찰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는 그들은 우리가 찾을 수 없는 방법으로 이미 소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전파가 아닌 빛이나 양자통신처럼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우리가 아직 듣지 못했을 뿐이다. 챕터 5 상상의 거울. 철학과 픽션이 남긴 흔적. 우리가 찾는 것은 사실 별이 아니다. 거울이다. 우주 어딘가에 또 다른 우리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진보한 문명이라면 우리를 그저 먼지처럼 관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과거의 네안데르탈인을 바라보듯 그들은 우리를 우주의 실험 표본으로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이렇게 묻고 있을 것이다. 저 별, 지구의 문명은 과연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고 은하 문명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기도 하다. 챕터 6 미래의 조우. 우리가 그 별을 만나게 된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그 별을 직접 보게 될지도 모른다. 차세대 망원경들은 행성의 하늘과 바다, 대기의 색깔까지 촬영하려 한다. 그날 만약 산소와 메탄이 공존하는 생명의 지표가 확인된다면 그건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하지 않았다. 지구는 우주의 기적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체가 피어나는 하나의 평범한 패턴이었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겸손함과 동시에 희망을 남길 것이다. 우리가 이 우주에서 살아남아 다음 문명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대여과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별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하늘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 너머 어딘가에서 우리보다 오래된 문명이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언제인가 지구인들은 그들을 만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져본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더 좋은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은 기묘한 밤이었습니다.